유진은 예전에 바로 이 공간에 있었을 시간의 흔적을 상상했다. 예전 한옥에서 별을 바라봤을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다인은 한겨울에도 군 고구마처럼 따스하던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와 함께 별을 보던 여름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우는 노량진 학원에서 나와 걷다가 쓰러져 가듯 희미한 빛을 내는 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던 밤을 기억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별을 본 건 처음이에요. 다인이 침묵을 깼다. 시우도 하얗게 한숨을 토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인이 말을 이었다. 기분이 이상해요. 원래 하늘에는 저렇게 별이 많았을 텐데, 쭉 계속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별이 많은 걸 잊은 채로 살았을까요? 유진은 압도적인 별바다를 응시하며 마이산 구름바다를 봤던 새벽을 떠올렸다. 그렇죠. 신기하죠. 사실 아까 다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소양리에 여행 왔던 날, 그 와플집에 가기 전에요. 마이산 일출을 보러 갔었어요. 그날 새벽에도 이렇게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어요. 은하수를 흩뿌린 듯한 별바다는 아니었지만 짙푸른 바닷빛, 하늘 아래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빛나는 듯한 따스하고 부드러운 별빛이었죠. 유진이 마이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세상은 오래된 비밀을 홀로 간직한 깊은 바닷속처럼 보였다. 산등성이는 까만 그림자가 되어 있었고 산등성이 밑으로는 구름이 수묵화를 그리듯 소복하게 깔려 있었다.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진한 새벽이었고 그 위로 정막이 바다처럼 두둥실 떠다녔다. 잊힌 기억들이 고요한 한 줄기 바람이 되어 이따금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다. 하늘은 시시각각 변했다. 어느새 산 뒤편이 서서히 맑은 하늘빛을 띠기 시작했다. 동쪽 산등성이 위로 주황빛이 점차 환해지더니 구름은 새하얀 빛깔을 드러내며 잠시 운행을 멈춘 기차처럼 정지했다. 산맥 사이로 깔린 안개는 기차가 뿜어낸 연기의 흔적 같기도 했다. 텅 빈 하늘 저편에는 달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이내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풍경은 일상의 얼굴로 전환했다. 잠시 정차했던 기차가 시간표에 맞춰 다시 달리기 시작한 듯 가까이에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마이산 전망대에서 일출을 보면서 유진은 안개처럼 희미하게 사라져버린 미미한 존재들을 떠올렸다. 유진이 밤늦도록 회의하던 공유 오피스는 낯선 사람들의 노트북으로 채워졌다. 자신을 잘 안다고 믿었던 선배와는 끝도 없이 싸웠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자신의 길을 찾아 사라졌다. 낙엽이 뒹굴던 거리를 말끔하게 청소한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유진은 텅텅 비어버린 스타트업 사무실의 풍경과
창업을 열심히 말렸던 선배 컨설턴트와 갔었던 연남동의 작은 와인바를 떠올렸다. 미미할 정도의 변화부터 시작했지만 문득 되돌아보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낯설어진 관계와 사물들, 짙은 새벽을 걷어내고 반짝반짝 빛나던 시간을 지나 어느새 빛이 바랜 작고 쓸쓸한 공간들. 그날 진한 마이산 구름바다를 보지 않았다면 전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코미디 연극 같은 아저씨들의 대화를 속으로 웃어넘기고 말았겠죠. 전 소양리가 처음이었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평생 서울에서만 살 줄 알았죠. 소양리 땅 250평을 사는 건 인생 일정표에 없었던 선택지예요. 유진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다. 다인이 핫팩을 얼굴에 갖다 대며 유진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때가 내가 이끌던 스타트업이 다른 회사에 인수된 뒤로 2달간 홀로 멍하니 웅크리듯 지내던 때였어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이 다른 회사에 팔린 거니까 완전한 실패라고 볼 순 없었는데 그냥 인생이 허무하고 의미 없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클라이언트 설득할 자료를 만드느라 3년 넘게 휴일도 밤낮도 없이 일만 했거든요. 백수가 되고 나서야 읽으려고 사뒀다가 책장에만 꽂아뒀던 책을 읽었죠.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이 영국 시골 마을에 작은 호텔을 만들고 다양한 사연을 가진 손님들이 그곳을 찾아와 겨울에 일주일을 보내는 이야기였어요. 그 책을 읽고 근처 어디라도 여행을 다녀올까 싶어서 마이산 일출을 볼 생각으로 소양리에 왔었던 거예요. 깊어가는 3월밤에는 봄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칼바람에 얼굴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차가웠던 시간이 자동 재생되는 영상처럼 유진의 머릿속을 흘러다녔다. 유진은 말을 이었다. 그날 오후에 부동산 아저씨와 함께 소양리 땅을 둘러보는데 소설 속 주인공처럼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에 봤던 마이산의 구름바다가 격려해 주는 것만 같았고요. 다인의 매니저는 자정쯤 도착했다. 3시 테라스에 내려와 북카페에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시골 밤길을 운전해서 온 여자 매니저는 인상이 부드럽고 친근해 보였다. 싹싹한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고 수더분했다. 두툼한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야구 모자를 쓴 모습은 카메라 감독을 떠올리게 했다. 매니저는 다인이 좋아하는 성수동 빵집에서 종류별로 빵을 사왔고 파티시에가 직접 블렌딩했다는 허브티 세트도 함께 가져왔다. 테이블에 전부 늘어놓기에도 벅찼다. 말 그대로 빵 한 상 가득이었다. 다인은 환호성을 지르며 뺑오 쇼콜라부터 냉큼 집어들었다. 입을 오물거리며 다인은 유진에게 물었다. 근데 무슨 책을 전시할지 다 정했어요? 유진은 캐러멜 루이보스 티백을
찻잔에 놓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 다 못 정했어요. 생각보다 배송 시간이 꽤 걸려서 이번 주까지는 주문을 완료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 아님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좋았던 책이라든가. 다인이 잠깐 생각하는 사이에 시우가 정신을 집중해서 눈을 반짝이는 게 보였다. 책 제목이 등장하기를 기다려 머릿속 메모장을 꺼낸 다음에 마음속 메인 책장에 전시해 둘 모양이다. 저는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이요. 읽는 내내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나한테 할머니라는 역할로서 말고 그냥 한 여인으로서의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마음속이 뭔가 따뜻하게 채워진 기분도 들었고요. 시우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새까만 눈을 한 푸들을 닮아 있었다. 유진은 웃음을 꾹 참고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 책이랑 같이 읽으면 어울리는 책이 고수리 작가의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 라는 책이에요. 에세이인데 정말 문장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밝은 밤이 재미있었다면 파친코도 취향에 맞을 것 같아요. 우와, 어떻게 술술 추천 도서가 나오는 거예요? 꼭 읽어봐야겠어요. 저야말로 다인 씨 얘기 들으니까 손님들에게 책 추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감이 오네요. 고마워요. 시우 씨는요? 다인이 갑자기 시우를 바라보며 묻자 시우는 맥주를 마시다가 사례가 들린 사람처럼 뿜어냈다. 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귀가 빨개진 시우는 벌떡 일어나더니 주방에 뒀던 물티슈를 꺼내서 가져왔다. 나머지 셋은 그런 시우가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깔깔거리며 웃었다. 시우도 허허 하고 따라 웃더니 자리에 앉았다. 저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두꺼워서 한 달째 읽는데도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오, 너 읽고 있는 책이 있었어? 유진이 장난스레 시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까닥였다. 아, 누나, 나도 나름 북카페 스태프라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읽는 책은 그의 여름은 오래나마인가? 유진이 웃음기가 담긴 목소리로 거들었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말하는 거지? 아, 그 책, 건축가 얘기 아니에요? 매니저가 아른 척했다. 유진이 시우를 바라보며 손뼉을 짝 하고 쳤다. 아, 맞다. 너 건축 전공이지? 다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건축 전공했어요? 우와, 영화 건축학개론 보면서 건축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시우는 세 명의 시선이 집중되자 부담스러워하며 얼른 대꾸했다. 아, 그런데 건축사 시험도 떨어지고 뭐 그냥 전공만 했어요. 전공만.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아직 다 읽지도 못했다고요. 어찌나 두꺼운지. 다들 한바탕 웃었다. 이후
어디로 여행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의 물꼬가 트였고, 하와이로 출발하는 다인을 부러워하다 하와이를 배경으로 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 하나레의 해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유진은 소양리 북스키친에서 북클럽을 한다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별빛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할머니의 숨결이 남아있는 소양리 북스키친이기 때문일까? 다인은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소양리 북스키친의 객실은 다인을 편안하게 안아주는 것처럼 따뜻하고 깔끔했다. 창문 밖으로 소양리 산자락에 바람이 쏴 하고 부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 다인이 깊은 잠에 빠지기 시작한 건 새벽 2시쯤이었다. 아침은 느릿느릿 시작되었다. 모두 늦잠을 자는 중이었다. 당장 오늘 해야 하는 일은 없었다. 늦잠을 자기로 결의를 하고 잠든 건 아니었지만 아무도 기상 알람을 설정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을씨년스러운 잿빛 하늘에서 가느다란 빗줄기가 오락가락하듯 흩날렸다. 겨울을 닮은 바람이 불었고 연두빛 어린 봄 새싹이 어쩔 줄 몰라 하듯 바르르 떨었다. 봉오리만 나온 벚나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지를 흔들어댔다. 해가 떠오른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진한 회색 먹구름이 블라인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여전히 어둑어둑한 실루엣이 산자락에 깔려 있었다. 소양리 북스키친의 아침은 할머니의 손길이 닿은 시간처럼 평화롭고 여유로웠다. 드센 바람이 힘을 바짝 세우고 다가왔다가 별다른 힘도 못 쓴 채 사그라졌다. 가느다란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타닥거리는 소리를 냈다. 숲속에서 올라온 비를 머금은 피톤치드 향이 어디선가 살금살금 스며들었다. 유진이 제일 먼저 눈을 떴다. 북카페에서 드립 커피를 내렸고 어제 매니저가 사온 시나몬 롤을 몇 조각으로 자른 뒤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접시를 꺼내자 특유의 시나몬 향이 재즈 음악처럼 여유롭게 퍼져나갔다. 따스해진 롤빵은 슈거 파우더와 어우러져 촉촉하고 달콤했다. 아몬드 슬라이스도 들어있어서 씹을 때마다 고소했다. 집은 조용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음악을 틀었지만 오늘 아침만은 정적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고소하고 달콤한 시나몬 롤빵 같은 고요한 아침이었다. 유진은 어제 이야기를 나눴던 테이블을 정리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유진은 어젯밤에 봤던 별바다를 떠올렸다. 신비롭고 숨막히는 광경이 지금도 먹구름 위에 펼쳐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기묘했다. 일상은 아파트 분리수거장 모서리 어딘가에 있고 여행은 구름 위 아득한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일상 속에 여행이 패키지 상품으로 묶여 있었다니 신기했다.
북카페에 놓을 책을 박스에서 꺼내서 정리하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시간 속에도 별빛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겠지. 부엌 정리가 끝난 뒤에 유진은 북카페로 나갔다.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책이 박스 몇 개에 고이 담겨 있는 게 보였다. 유진은 어제 오후 늦게야 배송 온 책박스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테이프만 뜯어놓은 박스 사이로 메이브 빈치의 그 겨울의 일주일이 보였다. 유진은 책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소양리 북스키친을 시작하도록 용기를 준 바로 그 책이었다. 유진은 책 표지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다인을 생각했다. 책 표지에는 평화로운 풍경이 일러스트로 담겨 있었다. 초록색 체크무늬 테이블보가 단정하게 깔려 있고 영국식 찻잔에 진한 아메리카노가 찰랑거렸다. 커피 옆으로는 샐러드가 놓여 있고 커다란 창문 밖으로는 바다가 넘실대는 풍경이 보였다. 유진은 다인이 파도 소리를 실어 나르는 그곳을 여행하길 바랐다. 고양이가 하란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고 장난감 같은 벽돌색 지붕에 자그마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바다 내음을 나누고 있는 마을에서 잠시 쉴 수 있길 바랐다. 다인이 책을 펼치면 등장인물들이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이었다. 어쩌면 이 책은 오랜 시간 동안 다인을 향한 여행을 해온 것인지도 몰랐다. 유진은 페이지를 스르륵 넘겨보다가 한 문장에서 시선이 멈췄다. 마치 문장이 자신을 불러세운 것 같았다. 여긴 생각하기 좋은 장소야. 바닷가에 나가면 더 작아진 기분이 들거든. 내가 덜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 모든 것이 알맞은 비율을 되찾게 되지. 유진은 그 페이지에 책갈피를 꽂아둔 채 금빛 물방울 무늬가 반짝이는 진한 빨간색 포장지로 책을 포장했다. 그리고 줄무늬가 없는 노트 한 장을 찢은 뒤 손바닥 크기만하게 자르고 볼펜으로 꾹꾹 눌러 짧은 편지를 썼다. 당신만의 곳간채 창고를 찾길, 그곳에서 파도 소리를 듣길, 할머니의 손길을 닮은 따스한 순간을 만나기를 바라며. 봄비가 내리는 그날, 어스름이 내려앉기 전에 다인은 매니저와 함께 소양리 북스키친을 떠났다. 유진이 선물한 물방울 무늬 포장지에 쌓인 책 한 권을 트렁크에 넣은 채로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시우와 유진은 몽롱한 꿈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다인은 아마도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하와이에서 이 책을 읽게 될 거라고 유진은 생각했다. 화려한 찬사가 매일같이 쏟아지지만 외롭고 불안한 정상의 자리에서 다인이 가면을 쓰지 않고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길 바랐다. 바쁜 하루에도 틈틈이 이야기 세계로 들어와 소박하고 따스한 식사와 차 한 잔을 즐길 여유를 가지길 바랐다.
다인이 떠나고 유진은 소양리 북스키친을 돌아보았다. 침낭 속에 누워서 별을 본 게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리고 소양리 와플 가게에서 부동산 가게 아저씨와 땅 주인인 아저씨를 우연히 마주친 날이 불과 10달밖에 안 됐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다. 유진은 다인과 둘러앉았던 북카페 원목 테이블 앞에 앉았다. 다인의 할머니의 손길이 담긴 한옥과 소양리 북스키친이 패턴 터치를 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인의 할머니의 손길이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옅어진 구름 뒤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유진은 일어나 커다란 통유리 창과 작은 부엌창을 죄다 활짝 열었다. 오늘은 3월이 반으로 접힌 15일. 저녁 어스름에 부드러운 봄바람이 매화의 은은한 향기를 담고 몽글거리듯 북스 키친으로 들어왔다.